오늘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결혼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은 신랑 사주팔자를 보고 골라라. 여자의 가장 큰 복은 남자 복이고 남편 복이죠. 그래서 여자는 새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 잘 만나려고 남자가 사업하고 전쟁하듯이 하죠. 목숨을 걸죠. 겉으로 아는 척하고 아는 척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곤란한 사람도 보면은 그렇게 목숨 걸고 전쟁하듯이 골라놓고 제대로 된 또 신랑도 잘 없죠. 시원치 않더라. 그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부귀를 위한 투쟁을 전쟁하듯이 하지만은 부귀를 지은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되죠. 여자들이 남자 고르는 기준이 뭡니까? 키, 학력, 연봉, 시댁 재산, 용모, 성격 이런 거 뭡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은 신랑 사주팔자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주팔자가 인생 설계도고 인생 프로그램이라서 사주팔자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아무리 똑똑하고 재산이 있다 쳐도 사주팔자가 나쁘면은 출세도 못하고 또 있는 재산도 다 날라가요. 온갖 풍파가 생기죠. 그러면은 부부는 동반자인데 여자도 같이 온갖 풍파를 깼겠죠. 그리고 성격이 아무리 좋은 남자라도 자꾸 일이 막히고 안 되고 이러면은 성격이 침체되고 좌절되고 신경질이 늘어나고 성격이 나쁘게 바뀌어요. 가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새로 만드는 사람 없어요. 3번 실패하면은 누구든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3번 연달아 성공하면 누구든 기고만장하죠. 기고만장해가지고 뭐 나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 그러고 노력이 그걸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똑똑하지도 않고 학벌도 안 좋고 재산도 없고 이래도 사주팔자가 좋으면은 나중에 반드시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재산이 생기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순탄해요. 그러면 출세를 하고 돈을 벌고 인생 자체가 순탄하면은 사람 성격도 그렇게 순탄하고 인품도 그렇게 부드럽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남자 사주팔자를 보고 고르는 게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제대로 고르는 거더라. 어릴 때 참 아무리 똑똑한 애도 사주팔자가 나쁘면 나중에 아가 바보처럼 바뀌어가요. 그리고 아기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이렇게 좀 바보스러운 애도 팔자가 좋은 애들은 나중에는 아주 똑똑하게 변해가고 잘 풀립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믿지도 않겠지만 믿으라고 사정 안 합니다. 그럴 힘도 없어요. 믿는 분들은
듣기 싫은 분들은 언제든지 나가시라. 믿으라고 사정하지도 않고, 내가 뭐 이때까지 뭐 구독해달라는 말 합니까? 그러면은 이게 가능하겠느냐 한번 따져봅시다. 전생업이라는 게 있는데, 전생업이라는 게 있고 이게 현생에 작용을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복대로 가죠. 자기 복과 있는 만큼의 신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전생업이 있어서 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은 불교의 윤회는 힌두교처럼 전생업이 현생을 100% 지배하는 닫힌 윤회놀이 아니고, 현생에서도 다시 인과가 생기겠죠. 현생의 업이 새로 생기고 그에 대한 결과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론상 가능하다. 그리고 남자는 이게 사주팔자를 문법선하게 엄격하게 해놨는데 여자는 좀 엄청나게 봐줘서 여자한테는 이게 사주팔자가 조금 느슨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성형을 해도 팔자가 바뀌고, 그리고 여자는 하이퍼가미 신데렐라 본능이 있죠. 그래서 자기보다 한 단계에서 세 단계 이상까지 불공정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자기보다 한 단계에서 세 단계 높은 남자와 불공정 거래하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게 자기 복과 인연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기도를 한 3년간 빡세게 해야 된다. 좋은 남편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 보내줘요. 기도를 3년간 빡세게 하고 그 다음에 신랑 사주팔자를 보고 고르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론상은 이래요. 그런데 이론하고 현실하고 맞는 것도 있고 전혀 틀린 것도 있죠. 이론상은 이게 맞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무조건 나만 믿어라 이 소리 안 하죠. 지금 내가 한 이야기를 갖다가 10대 후반 아가씨나 20대 초반 아가씨가 이 말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는다. 나도 이걸 갖다가 평생 오만 분파 다 겪고 빡세게 공부해서 지금이야 알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10대 후반 아가씨나 20대 초반 아가씨가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뭐 안 된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친정 아버지는 나이가 있으니까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직견 있는 사람은 알아듣겠죠. 근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어요. 딸이 친정 아버지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러 왔을 때는 벌써 정들 거 다 들어버렸고 친도 나갈 거 다 나가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사야 될 사람 예비 사이의 사주를 보고 나쁘면은 이거 안 된다고 딸한테 이야기하면은 딸이 알아듣겠느냐? 안 된다. 또 세 번째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 신랑감에 사주를 갖다가 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무당한 데 가져가면은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낼 것이고, 사주명리학자한테 들고 가면은 영업상 인기 끌라고 무조건 좋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다. 그 친정 아버지가 자기가 직접 공부를 해서 이 방향에 조예가, 사주명리학을 잘 볼 수 있는 조예가 있으면 되는데, 그 가능은 하는데 어렵겠죠. 그러면 밖에 실력도 있고 바른 말 해줄 수 있는 사주명리학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건 뭐 간단하긴 해요. 복채를 갖다가 남들 세배 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3번에 걸쳐서 시신당부를 하면은 사실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게 이론상은 이렇게 내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참 어려운 일이더라. 세상에 뭐 쉬운 일은 없지만,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막 이론에 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원래 지역이라든지 풍수지리라든지 뭐 사주맹리학 이런 거는 마우장상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부귀를 더 키우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시시하면서 하던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골프가 상류층이 치던 건데 믿을 사람 따라하듯이 그렇게 흘러나오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걸 믿고 실천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쉽지가 않는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은 내 강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을 알아듣고 실천을 해서 몇 명도 할 수 있는 밝은 길을 열어나갔으면 좋겠다. 그거로 족하다.